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국무위원들 다 계신데요. 한 며칠 동안 공기가 되게 안 좋았죠.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권의 대기가 굉장히 많이 나빴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게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도권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그 배가스들에 의한 영향도 되게 큽니다. 제대로 된 경보를 일단 좀 해줘야 되는데 어제만 해도 지금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만 그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자동 측정기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 그렇죠. 측정기는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예보를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좀 깎으신 것 같아요. 경보제 제대로 실시를 위한 예보 모델링을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5년부터는 제대로 된 초미세먼지 관련한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집 밖으로 가능하면 나오지 않게끔 특히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내시멸관 질환, 폐질환 이렇게 해서 상당수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큰 문제인데요. 그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미세 분진이 상당수가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우리 상주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산업부는 지난번에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하면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환경복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발전소 하나가 섰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방비를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된 그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부처 협조 좀 해주십시오. 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간 선택지 일자리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우리 현호석 부총리님과 노동부 장관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운영 안내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유형이 신규형과 현재 전일제 노동자가 시간제를 선택해서 전환하는 전환형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 관심사로 하는 것은 신규형이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니까. 신규형은 경력 단절 여성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력 채용형하고 일학업을 병행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채용형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호석 부총리께 여쭙는데요. 14년부터 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교사 3,500명, 공공기관의 9,000명 등에서 약 1만 7,000명 정도를 공공부문에서 시간 선택제를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무원 4,000명, 교사 3,500명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해당되는 또는 희망하는 그 장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인 것 같은데 일학업을 병행해야 돼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채용형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타입은 나누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시간제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자발적이고 또 저희는 전일제하고 시간당 임금에서 차별이 없고 또 사회보험료에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대우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시도록끔 그렇게 유도하는. 애초에 대통령께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 모델로 가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덜란드 모델 고용률 70%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거나 하는 것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이 일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자. 그렇게 해서 고용률 70%를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방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건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아주 많이 빗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공약에서 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또 지금 경력 단절의 형태에 있는 여성들이 일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6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한시법이죠. 따라서 의무적으로 정원의 약 3%를 청년으로 35세 미만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청년 의무 채용에 시간제 채용을 허용을 하실 겁니까? 부총리께서는? 현재 그 시간제 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청년 의무제와 이거하고 병합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합해서 추진이 되셔는 안 되는 것이요.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네. 노동부에서 나온 14년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시행 안내에 따르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원의 개념은 정원은 정규직 전일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는 4시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 2명을 전일제 1명으로 계산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본적으로 왜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청년 고용 특별 대책을 위해서 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한 3% 대책은 먼저 나왔고요. 청년의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또 다른 정책 가치를 가지고 일가정 양립을 예, 맞습니다. 일가정 위해서 한 양립 겁니다. 그렇게 되어 그래서 있는데 청년들이 신규로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고용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주어지는 일자리가 4시간짜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선택적 시간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간제 일자리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까지를 한시적으로 정해서 청년 고용을 우리가 촉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자라고 하는 거였지 4시간짜리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자리는 그 일을 찾는 공급자하고 또 수요자가 맞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심각하게 이제 자기 풀타임 생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직을 할 때 아마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간 선택제로 들어오는 그 수요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수요는 크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이고 지금 전일제로의 전환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반듯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하고 안 반듯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정부가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3가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다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 정도 되면은 2분의 1. 이제 노동부가 지원을 하는 거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의 130%가 되려고 하면 6,773원이 돼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참석해서 격려하였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 참여 기업의 현황을 한번 보시죠.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2년 한시 계약직입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아니고요. 2년 계약직이고요. 삼성전자 판매 역시 2년 한시 계약직이고요. LGCM은 시급이 5,200원입니다. 130%도 아니고 5,210원도 아니고 5,200원입니다. LG생명과학은 1년 계약직이고요. GS 리테일은 시급이 5,800원에서 6,000원이다. 한지는 시급이 5,2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디에도 정부가 처음에 기준으로 잡고 했었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6,773원을 만족하는 이 대기업에서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 그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그 일자리는 뭐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 임금이라는 것도 이제 풀타임이건 파타임이건 그 산업이나 직종 또 실제로 노동을 공급하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데 시장의 수준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지 정부에서는 이제 시간 선택의 일자리의 그 개념 규정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 규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그 시간 선택의 일자리의 기준은 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설령 저렇게 나왔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정한 애초에 지원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임금 수준하고 실제로 이 대기업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지, 그 다음에 다른 부가급여들을 고려를 할 때 실제 총액을 계산해 보면 아마 대부분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종범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